카페에서 창밖 내다보며 듣는 얄코 라디오. 오늘의 주제는 돔과 가상 돔입니다. 아울러 후반부에는 스벨트를 리액트나 뷰 등이랑 비교해보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저는 얄팍한 개발자 얄코, 미친 토끼 미토예요. 이 돔이라는 거 이거 웹 개발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뭔지 모르고 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 돔의 기능들을 다 잘 활용하면서도 이 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본 일이 없거나 어렴풋이 모호하게만 파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뭔가 HTML이랑 관련은 있어 보이고 화면에 나타나는 요소들이 돔이거나 그 비슷한 거인 거는 같은데 누가 갑자기 돔이 뭐냐고 그러면은 내가 당당하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나도 확실히 알고 가야겠어. 얄코씨, 돔이 뭐예요? 돔은 HTML이에요? 아니에요. 말씀하셨듯이 깊이 연관됐지만 같지는 않아요. 돔, Document Object Model이죠. 여기서의 도큐먼트는 HTML 문서를 말해요. 자, 브라우저가 있어요. 크롬이나 사파리, 엣지,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이 브라우저죠. 이 브라우저들이 공장이라고 칩시다. HTML 문서는 이 공장들에 보내는 주문서예요. 이 주문서에는 내가 원하는 웹페이지의 요소들과 그 구조가 설계도처럼 표현돼 있죠. 바디 태그 안에 헤더 태그랑 메인 태그가 있고, 헤더 안에는 URL에 묶여서 li 몇 개가 들어가고, 메인 안에는 이것들이 저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고, 이런 구체적인 구조를 HTML이란 주문서에 담아서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쓰는 브라우저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브라우저라는 공장에서 이 주문서를 보고 그 안에 HTML 요소들, body, div, li, span, 텍스트 내용 이런 것들을 실제 제품들로 뚝딱뚝딱 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풋 태그는 HTML 파일에서는 그냥 꺽쇠 안에 인풋이라는 글자, 그리고 그 안에 클래스 등의 속성들이 든 문자들이지만, 이게 브라우저라는 공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인풋, 즉 지정된 타입에 따라 빈칸이 있어서 문자열이나 숫자를 입력받거나 체크박스로 온, 오프를 하는 등 입력을 받고 그 값을 value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다 갖춘 실제 제품, 인풋 오브젝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HTML의 각 요소들이 브라우저에서 실체로 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돔은 인풋이나 div 뭐 테이블 같은 그 실제 제품들이에요? 아니에요. 그 HTML 요소들 하나하나가 아니라 HTML 주문서에 작성한 그 전체 구조에 맞춰서 이 제품들이 배치되고, 이것들에 내가 추가적으로 명령을 보내서 속성이나 디자인, 배치 등을 조작할 수 있도록 된 상태, 즉 HTML이라는 코드로 설계된 웹페이지가 브라우저 안에서 화면에 나타나고 이벤트에 반응하고 값을 입력받는 등 기능들을 수행할 객체들로 실체화된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HTML 요소들 하나하나가 부품들이라고 치고 이것들로 조립돼서 만들어진 웹페이지를 갖다가 실 제품으로 찍어낸 게 돔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보다 공식적이고 정확한 정의는 이따 나오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제 이 돔을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웹 화면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자바스크립트로 이 돔을 조작할 수도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로 조작할 수 있다? 그러면은 돔은 자바스크립트 요소예요?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장 흔히 사용이 되지만, 이 돔이 특정 언어에 종속되진 않아요. 자바스크립트 객체는 아니지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아, 그래가지고 그 파이썬에서도 그 뷰티풀 스프 가지고다가 돔을 조작하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거구나. 맞아요. 이처럼 어떤 언어로든 라이브러리만 갖춰지면 이 돔을 조작할 수 있는데, 이건 이 돔이 API를 갖고 있어서예요. API는 그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명령이나 요청을 내리면은 그거에 따라서 무슨 기능들을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렇죠. 즉 이 돔이나 그 부품들에 각각 그 기능별로 버튼 같은 게 달려있다고 보면 돼요. 어떤 언어로든 그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인풋 태그에는 value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거기에 입력된 값이 반환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이 돔을 브라우저라는 공장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공장들마다 만들어내는 제품이 똑같아야 이런 API 같은 것들도 웹사이트를 크롬으로 보든 다른 걸로도 보든 일관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겠네요? 맞아요. AA 배터리나 SD 카드 등이 제조사가 달라도 기본적인 기능과 규격, 사용법은 다 같은 것처럼 돔을 크롬에서 만들든 파이어폭스에서 만들든 엣지에서 만들든 세세한 부분들을 제외하면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어떤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든, 물론 익스플로러는 제외하고 별다른 차이 없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튼 이 돔 안에는 각종 노드들이 트리 구조로 들어있어요. 노드는 뭐고 트리는 또 왜 트리예요? HTML 문서를 보면 보통 HTML 태그 안에 head, body 태그들이 들어있고, body 태그 안에는 div 등 각종 다른 태그들이, 그 안에는 UL, 또 그 안에는 li 등 계속해서 요소들이 다른 0에서 n개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식이잖아요. 그 관계도를 HTML부터 위로 이어서 그려나가면 나무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돔 트리다, 뭐 돔이 트리로 되어 있다고들 하는구나. 그럼 노드란 건 또 뭐예요? 돔의 모든 요소들, HTML이든 div든 radio든
테이블이든 이것들은 모두 노드로부터 상속받아요. 상속이라고 하면 객체 지향을 안 배우신 분들은 또 못 알아들을 텐데요. 그렇죠. 그냥 모든 HTML 엘리먼트, 즉 HTML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노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개나 고양이, 토끼가 모두 포유류인 것처럼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 모두가 노드의 기능들을 전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포유류는 척추가 있는 거니까 개, 고양이, 토끼들 모두 척추가 있잖아요. 대신 포유류라는 동물은 없는 것처럼 노드라는 요소가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추상 클래스 같은 거네요. 추상 클래스. 하여튼간 돔의 구성 요소들이 기본적으로다가 다 노드니까 돔은 이 노드들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노드의 기능이라고 한 건 어떤 것들이에요? HTML 요소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능들은 다수가 노드의 속성 또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컨텐트, child node, first child, last child, parent node, clone node, append child, insert before, remove child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노드의 기능들인 거죠. 그리고 이 노드는 또 이벤트 타겟으로부터 상속받기 때문에, 즉 노드는 클릭 등의 이벤트가 가해진 이벤트 타겟이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모두 add listener 등의 기능 또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란 게 모든 돔 요소의 버튼들로 달려가지고다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든 뭐든 각 요소들을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거기다가 각 요소의 고유 기능이나 기능들이 또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보면은 A 태그, 즉 앵커 같은 경우 href랑 타겟, 그리고 이미지는 소스 같은 이런 속성들을 반환하는 API, 버튼들이 요소들마다 추가로 달려있는 거겠죠? 맞아요. 결국 이 API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DN 사이트에서는 이 돔을 정의하기를 HTML이나 XML 문서를 나타내는 API라고 해요. 그게 돔의 공식 정의에 가까운 거네요. HTML이나 XML 문서를 실체로 나타내는 API. 이 돔에 그럼 CSS 같은 건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CSS는 CSS Object Model, CSSOM이란 걸로 따로 만들어져요. CSSOM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크솜이에요? 이 CSSOM도 포함 관계로 나타내지는 만큼 트리 형식으로 출력이 돼요. 브라우저는 돔 트리랑 CSSOM 트리를 융합해서 우리가 보는 화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BOM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브라우저 자체를 다루기 위한 API인데 윈도우 안에 로케이션, 내비게이터, 스크린 이것들이 다 BOM에서 제공되는 것들이에요. 윈도우 점 뒤에 붙이거나 그냥 호출하는 alert나 set timeout, 로케이션의 리플레스 이런 것들은 다 돔으로 하는 거네요. 다 브라우저가 실행 주체인 기능들이니까. 하여튼간에 이 돔만 해도 얘기할 게 되게 많네요. 되게 많아. 돔을 제대로 파면 책 한 권이 나와요. 그러면 가상돔이라는 거는 또 뭐예요? 가상돔. 버추얼 돔, 가상 돔을 다루려면 리액트나 뷰 같은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런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왜 만들어졌죠? 얄코씨가 리액트 앵귤러 뷰가 뭔가요? 영상에서 이미 예제를 가지고다가 알아듣기 쉽게 알려줬지만은 내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라떼는 말이에요. 웹사이트에서 뭐가 변경이 되려면은 페이지를 새로다가 로딩을 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아는 동생이 토끼풀 뜯는 거 찍어 올려가지고 거기에 내가 잘 씹어먹는다고 좋아요 버튼 누르면은 그거 쬐끄만 거 그거 하트 하나 시뻘겋게 만들어준다고 페이지 전체가 리로딩이 되는 거거든요. 웹페이지 전체가 깜빡하고 하얘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다른 페이지로 접속할 때처럼 뭘 하든 간에요. 사용자 경험으로서는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때니까 그게 불편한 줄 모르겠었지. 요즘 그따구로 만들면 웹사이트 닫아야죠. 이런 거를 보완을 하려고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 하트색만 바꿔줄 수 있게 HTML 요소들을 선택해서 필요한 데만 바꾸기 시작한 거잖아요. 페이지를 다 다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갖다가 딱 필요한 부분만 바꿔주는 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돔을 조작하는 거였구만. 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 jQuery가 널리 쓰였죠. 간결한 문법으로 돔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어느 브라우저에서나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도록 크로스 브라우징이 잘 되어 있는 게 강점이었어요. 그 좋았던 거를 요즘은 왜 안 써요? 시대가 바뀌면서 수요도 달라진 거죠.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일단 크로스 브라우징의 필요성이 전보단 줄어들었고 순수 자바스크립트도 발전해서 충분히 간결해지고 강력해졌죠. 돔을 조작하는 방식도 리액트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불필요하게 무겁고 옛날 자바스크립트 방식에 낮춰진 jQuery는 점점 밀려나게 됐어요. 오야, 하기사 jQuery는 직접 특정 div의 요소들을 선택해다가 그거의 내용을 바꾸든 클래스 등을 조작하든 다른 요소들을 안에 더하거나 빼든 해가지고 여튼 이렇게 직접 코드로 이 돔을 갖다가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리액트나 뷰는 템플릿으로 HTML 요소를 코딩해두고 그것들을 어떤 변수 등에 들어간 데이터에 연결만 해놓으면 그 데이터들에 맞춰서 알아서 화면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가상 돔이에요. 앵귤러는 또 달라서 이번 화에서는 뺄게요. 가상이라고 하면은 진짜 돔이 아니라는 거겠네요? 네, 돔의 구조만 간결히 흉내낸 자바스크립트 객체예요. 아니,
화면에 뭐가 나타나고 바뀌고 하려면 어쨌든 간에 진짜 돔에 조작이 가해져야 되는 것인데 뭐에다 쓰려고 이 가상돔을 만드는 거예요? HTML이라는 주문서를 가지고 브라우저라는 공장들이 그 설계를 실체로 만들어낸 게 돔이라고 했죠. 이게 각 HTML 요소들을 가구처럼 물리적인 걸로 찍어내서 주문서에 맞게 배치하는 거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DIV는 딱딱한 상자, 테이블은 선반 형태 이런 식이겠죠. 이런 요소들을 다 제작해다가 HTML 주문서의 구조대로 각각 적합한 위치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로 지시가 들어와서 중간에 div 몇 개를 빼거나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돔의 HTML 요소들에 조작이 가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전반적인 배치에도 좀 바뀌는 것들이 있겠네요. 이거 빼면 그 자리로 저거 옮겨야 되고 그럼 다른 거 밀려나고 이거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일꾼들이 그 근처를 싹 치우고 다시 하나하나 놔가면서 배치를 해야겠는데요? 진짜 골치 아프겠는데? 그렇죠. 이런 과정을 가구들을 직접 옮겨가면서, 즉 실제 돔을 조작하면서 하려면 컴퓨터에 부담도 크고 속도도 느릴 거예요. 가상 돔을 쓴다는 건 이 가구들을 종이 같은 걸로 모양만 똑같이 나타낸 미니어처들로 만든 다음에 이 미니어처들을 움직여가면서 어떤 가구들이 실제로 위치가 바뀌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딱 그 실제 가구들만 움직이는 거예요. 오야, 실제 돔은 이것저것 든 게 많고 무거우니까 그것들을 간략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다가 가장 경제적으로 돔의 변화를 가하는 방식을 찾아낸다 이런 거네요. 맞아요. 이 미니어처들을 먼저 기존의 모습대로 배치를 해요. 그리고 다른 미니어처들을 출력해서 바뀔 모습으로 배치를 하고 이 둘을 합리적인 알고리즘으로 비교해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만 파악한 다음에 이걸 디핑이라고 해요. 그 부분만 실제 돔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UL 안에 LI들만 변경할 거라 치면 다른 것들 안 건드리고 딱 필요한 그것들만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 가상돔을 쓰기 때문에 리액트나 뷰 같은 것들이 그렇게 빠르고 가볍게 화면들을 조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려져 있기는 한데 이 버추얼 돔 때문에 빠르다고 하는 건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부터 급부상하는 스벨트는 이 가상돔을 안 쓰기 때문에 더 빠르다고 하거든요. 아니, 방금 그랬잖아요. 이 미니어처들을 출력해가지고 그것들로 미리 배치를 해봐가지고다가 제일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제 가구들을 움직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빠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미니어처를 출력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빼면 더 빨라지겠죠. 그것들 없이도 효율적으로 돔을 조작한다면요. 그러네요. 가상돔을 쓴다는 것도 결국 어떤 과정을 추가하는 거니까. 아니, 그것들 없이도 효율적으로다가 돔을 조작할 수 있으면은 리액트나 뷰는 왜 가상돔을 쓰는 거예요? 세벨트 개발자들보다 좀 덜 똑똑해서 그런 건가? 리액트랑 뷰는 라이브러리 또는 프레임워크 형태고 스벨트는 컴파일러라는 데 차이가 있어요. 리액트는 라이브러리고 스벨트는 컴파일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리액트로 만든 사이트들은 리액트의 기능들을 담은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사용해서 동작해요. 노드.js 없이 리액트 사용할 때 보면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리액트 어쩌고.js 파일을 로드하잖아요. 뷰도 마찬가지고요. 그걸로 로드된 리액트나 뷰의 라이브러리 내지 프레임워크가 사이트가 실행될 때 코드에 있는 템플릿이랑 데이터들을 읽어가지고 화면에 스마트하게 그것들을 나타내주는 거죠. 그렇죠. 가상돔은 사실 그 과정을 브라우저 단에서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아요. 사용자가 작성한 리액트 전용 코드를 브라우저가 가상돔으로 해석해서 메모리에서 먼저 구현한 다음 최종적으로 실제 돔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돔 병영을 웹사이트에 로드된 리액트나 뷰 라이브러리가 가장 빠르게는 아니지만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빠르게 설계한 결과물이 이 가상돔 방식인 거죠. 그러면 이 SVELTE 스벨트 이거 발음 세게 하면 큰일 나겠네. 스벨트는 뭐가 다른 거예요? 위에 리액트 등이 거치는 과정은 사이트가 실행되는 시점, 즉 런타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받아서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가상돔은 이 런타임이란 제약 조건 하에서 브라우저에 로드된 라이브러리로서 돔에 가해지는 변화들을 최소한의 병력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찾는 방식이고요. 스벨트는 그 과정을 사이트가 배포되기 전에 미리 다 해두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이구나. 어떤 데이터가 바뀌면 어떤 가구만 움직이면 될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빌드해서 내놓는다는 거죠? 맞아요. 스벨트로 만든 사이트를 소스 보기에서 JS 파일들을 살펴보면 스벨트 라이브러리에 관련 코드가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네. 스벨트가 하는 일은 브라우저로 결과물을 갖다 주기 전에 컴퓨터에서 노드.js로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브라우저는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스벨트 형식에 맞게 코드를 짜고 이걸 빌드하면 스벨트는 사이트에서 딱 실제로 일어난 일들, 즉 이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 가구를 어디로 옮기고 이것들만 컴팩트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컴파일해서 내놓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뭘 따로 돌릴 필요가 없어지겠네요. 리액트나 뷰가 사용자가 사이트 접속했을 때 자기네 라이브러리들 로드해가지고다가 브라우저에서 가상돔을 써서 하는 최적화 작업을 스벨트는 코딩하고 나서 빌드할 때 미리 해둬가지고 딱 필요한 부분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내놓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때문에 스벨트로 만든 사이트들은 용량면에서도 가볍고 도매 조작도 더 빠른 거예요. 그러면은 스벨트가 짱짱맨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리액트 같은 거 말고 스벨트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리액트로 만들던 사이트 스벨트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건 말하기 조심스러워요. 스벨트가 상대적으로 덜 오래됐기 때문에 아직 기능이나 커뮤니티가 덜 쌓인 부분들도 있고요. 코드를 미리 컴파일을 해서 내보내야 한다는 것도 특정 형태의 사이트에서는 한계가 될 수도 있겠죠. 이에 비하면 리액트나 뷰는 강력한 기능들도 많고 안정성도 많이 다져진 상태예요. 물론 스벨트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리액트나 뷰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오늘 얘기한 특징들을 기억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각자의 필요에 적합한 걸 선택하면 되겠죠. 책임지지 못할 부분은 모호하게 넘기시는구나. 자, 오늘 이처럼 돔과 가상돔에 대해서 그리고 가상돔을 쓰는 이유와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얄코 라디오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들 있으면 댓글로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얄코한 미터였습니다. 즐거워하세요.